업무는 주로 불법으로 출몰하는 중국 어선들을 지도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35호를 타고 바다를 누비는 서해 어업관리단. 19명의 단원들이 항해, 기관, 통신, 조립 파트로 나뉘어 있지만 불법 조업 단속이 벌어지면 최소 인원만 배에 남고 한꺼번에 투입된다고 한다. 지금부터 그들을 집중 마크. 저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지 경계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만. 서해 어업관리단은 서해 NLL 이남에서 북위 34도 2부까지 우리나라 전체 해역의 약 31%를 관할하고 있다. 현재 위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입니다. 때마침 포착된 중국 어선 한 척. 선딱 끝에 있죠. 네. 여기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딱 있죠. 한중해양 경계에서 아슬아슬 줄타기 조업 중인 정황이 레이더망으로 확인됐다. 지금 0.2마일밖에 안 돼가지고요. 보통 한 0.5마일 정도 돼야 확실하게 얘는 넘어와서 작업을 한 걸로 판별을 하니까요. 现在在34度42、34度42、124度05的中国渔船，命令你们马上退出，命令你们马上退出。 경고 방송에 효과가 있을까? 살짝 헤딩이 트네요. 중국 어선이 뱃머리 방향을 돌렸다. 일단 막 무조건 잡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항상 경고 먼저 하고 본질적으로 들어온다 하면 이제 얘는 작심하고 들어온 애들이다. 그러면 이제 가서 잡아야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어선 수는 1,350척. 조업 중에 한국 수역을 침범할 경우 1차 경고 방송을 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고속단정 단속과 방수포 발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강제 퇴거 조치에 들어간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박 납포,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요즘 좀 어때요 상황이? 중국 유망들은 주로 요 물때, 즉 조류 시기를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부터 조금 입역을 해서 조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은 조기, 고등어, 삼치 등 황금어장 형성으로 중국의 불법 조업이 극성인 시기예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잔잔한 바다. 이내 점점 거세지는 파도와 함께 조타실이 분주해졌다. 잠시 포트 하겠습니다. 잠시 포트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눈 깜짝할 새 출동 준비 완료. 고속 단정은 속도는 빠르지만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으면 운항이 쉽지 않다. 승선 조사를 위해 고속 단정에 몸을 싣고 중국 어선으로 향하는 단속팀. 사고가 좀 있으니까 안전 확보가 되면 올라가요. 바다 위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바로 안전이다. 하지만 강한 파도에 좌우로 크게 출렁이는 어선. 파도가 높아 고속 단정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잠시 파도가 잠잠해진 틈을 타 빠르게 접근에 성공했다. 고속 단정에서 중국 어선으로 빠르게 몸을 날리는 단속팀.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5번 요원도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올라탄다. 승선 후엔 도주를 막기 위한 조타실 확보가 급선무. 그 다음으로 어업 허가증을 확인한다. 원창 한번 안쪽에 확인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어획물 저장 창고 조사. 포획한 어종과 어획량 등을 조업일지와 대조했을 때 어획량 축소나 부실한 조업일지 등이 주된 규정 위반 사항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물코 너비까지 확인하면 조사 종료. 차가 지금 참고용으로 해서 어구로 다수만 집어져 있고 금액권은 53일 이상 나옵니다. 신고 조사 결과 이상 발견사항 없습니다. 저희 철수하는 거예요? 예, 철사. 문제가 결과 이상 없어서 이상 발견사항 없습니다. 다행히 불법 조업 정황은 없었지만 승선 조사는 계속된다. 지금까지 축적된 조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어선 규모가 클수록 불법 조업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특히 어업 조건에 맞지 않는 그물로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대다수. 7kg. 중국 유망 어선의 그물코 기준 너비는 50mm 이상이다. 과연 조사 결과는? 저도 규격보다 저 중가 커가지고 이상이 없고 업장소 들어가 보니까 어획량이랑 이상이 없어가지고 불법 같은 거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가 지도 단속을 잘 하니까 중국 어석도 우리 이제때 들어와서 잘 기술 규정을 준수하니까 저희는 이로써 보람이 많이 되죠. 다시 고속 단정으로 옮겼다는 단속팀. 그런데 이때 단원 한 명이 발을 헛디뎠다. 다행히 대기하고 있던 동료들이 끌어올리는데 성공. 자칫하면 추락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전쟁터 같은 바다 위. 이들이 기억하는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일까? 허가가 없는 배들은 걸리면은 벌금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죽자사절 달려들어요. 어선 양쪽에 차라리 그 창살 그리고 배 못 올라오게 막아놓고 우리가 배에 올라가면 조타실부터 검거를 하거든요. 조타실에서 오더가 내리고 하고 선장이 거기 있으니 조타실을 못 오게 철문으로 또 막아요. 용접을 다 해서. 그런 경우도 제가 한번 있었거든요. 무허가 중국 어선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할 경우 현장에서 납부 후 최대 3억 원의 담보금이 부과된다. 담보금 납부 전까지는 어선 몰수 및 폐선 조치가 가능해 중국 선원들은 거센 저항을 일삼는다고 하는데, 하지만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업무는 불가피하다. 어느덧 서해에 어둠이 깔리고 24시간 빈틈없이 계속되는 순찰. 밤이 되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80톤의 어획물을 싣고 들어오는 중국 어선이다. 코로나19 감염 대비 중국 선원들의 체온을 잴 단원 2명 먼저 승선. 체온 측정이 끝난 후에는 선원 기록부를 확인한다. 선원 명부가 17명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허가된 선원 수와 실제 선원 수가 같은지 체크하기 위해서다. 인원수도 파악을 해야 돼요. 선원 기록부하고 대조를 해보면서 혹시 이제 숫자가 안 맞으면 미리 국자가 있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는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창안을 확인할 시간. 증거 수집 위에 전 단원 모두 카메라 장착했어요. 보통 우리나라 수역에 빈배로 들어오는 중국 어선들. 그러나 이 배는 이미 어획물 80톤을 싣고 왔다. 보고에 따르면 멸치 10톤, 잡어 70톤이 실린 상태.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돌아갈 때 어획량 허위 신고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전체 수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5종별로 저희가 전체 수량을 파악하고 이제 기록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지금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이거 저울이째? 거기다 한번 다뤄봐. 이 토탈은 맞지만 오전 분류도 제한 조건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를 잘못한 거지. 이 사항이 계도할 사항인 건지 아니면은 단속할 사항인 건지. 단속이 된다 그러면 이대로 납부해서
바꿔서 다시 사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브라보 찰리 여기 알파입니다. 일단은 우리 이적시 보고 부실로 해서 경고장 그걸 진행하겠습니다. 네, 경고장 진행. 알아서 경고장이 수사 중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어선. 법을 준수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조업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 덕분이었을까?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건수는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엄청 단속 건수가 많았습니다. 서역강단이 그때 많이 활약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담보금도 무허가 같은 경우는 3억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고 담보금이 무서워서라도 일단 안 넘어오는 게 있고요. 업지도선의 저녁 식사 시간 찾아왔어요. 갑자기 분위기 상상 파티. 돈가스와 햄버거 스테이크 등판했어요. 저희가 직원들이랑 같이 1년의 절반을 같이 타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들 위주로 메뉴 정하고 최대한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선상에선 고기 드물게 튀김까지 해내는 경력 10년차 베테랑 셰프. 저희가 뚜껑을 덮는 게 화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이 너무 날아가서 이걸로 뚜껑을 덮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삶소양이 느껴진 거야. 함께 동고동락하는 동료를 위해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 메뉴 위주로 준비한다고 하는데 선상 요리엔 도가 텄지만 고충은 남아있다. 저희 아까 보트 내리기 전에 만들었다가 만드는 도중에 이제 보트 내린다고 하면은 저희 이제 바로 단속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만들다가 뛰어나갔습니다. 진짜 음식하랴 지원 나가랴 너무 바쁘시네. 그죠? 바쁘죠. 단속 투입엔 조리팀도 예외가 없다. 수고하셨습니다. A조 식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A조 식사하세요. 고단한 하루 일과 끝에 맛보는 꿀맛 같은 저녁 식사. 이 정도면 레스토랑 부럽지 않아요. 육지에 나가서도 생각나는 맛이에요. 음식에 정성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엄마 다음으로 맛있습니다. 배에서 정말 영양 보충하고 그렇지. 흐뭇하게 저물어가는 하루의 끝자락. 무궁화 35호의 기관실을 찾았다. 늦은 밤까지 업무하는 단원 발견. 주간 단속 중 바다에 빠질 뻔했던 그분 아닌가요? 괜찮으세요? 네네, 뭐 다치는 보셨어요 아까? 전혀 없어요. 다행이네. 아까 어떠셨어요? 당황했죠, 많이. 그래서 사에 만약에 다 들어가 버리면 좀 많이 위험하죠. 다행히 저희 원래 주위 이제 동료분들이 바로바로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어서 빠지거나 바로 이제 건져 올리거나. 항상 느끼는 게 뭐든지 자신하면 안 되겠다. 네, 자신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네. 세색 씨가 걱정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나가면 회색 씨요? 이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다 돼가는 거예요. 네, 1년. 자기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위험한 일이기도 해. 하지만 동료들이 항상 지키고 있고 같이 도와주고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 자기야 사랑해.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수호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지새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그런데 바다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들, 뭔가 했더니 버려진 폐거물과 폐어구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양 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어구를 수거하는 건 역시 어업관리단의 업무. 고기들 치어들인데 치어들이 이런 데 걸려서 다 죽겠네.
살려야지.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온기가 화면 뚫고 전달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살았으니까 안타까우네. 1년의 절반을 바다에서 생활하는 서해 어업관리단.